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등 물리올림피아드 문제풀이 영상을 올리게 된 피직스 스쿼드의 준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는 고등학생이고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혼자 물리올림피아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문제풀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선생님은 아니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영상을 찍을 테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을 찍어보는 게 사실 처음이어서 좀 말을 막 버벅대고 좀 그래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편집의 힘을 빌려서 자연스럽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를 가르치기보다는 서로 모르는 문제 있으면 토론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영상에 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상은 2008년도 중등물리올림피아드 기출문제를 준비해 봤고요. SMP라는 곳에서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게 복기본이라고 한국 같은 경우는 물리올림피아드 대회를 하고 나서 그 문제가 공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학생들이 그 시험을 보고 기억나는 게 있으면 복기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몇 문제 고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1번부터 이게 50 몇 번이지? 57번 문제까지 있는데 일단 반으로 나눠서 영상을 찍을 거고요. 1번부터 28번까지 쭉 스트레이트로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럴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문제 끊어서 편집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동영상을 내보낼 예정입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무한한 저항에서 A, B 사이의 전압을 연결할 때 A와 B 사이의 합성 저항 값은 얼마인가? 단 각 저항의 값은 R 옴으로 모두 동일하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무한한 저항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문제인데 일단 그림을 그리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육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무한히 이렇게 무한히 쭉쭉쭉쭉 이렇게 있고 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렇게 무한히 있다고 돼 있죠.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다 전압을 이렇게 걸어줬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죠. 일단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이 무한한 저항에서. 그럼 일단 여기 흐르는 전류의 값을 I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 들어가는 전류의 값을 I. 그러면 나오는 전류의 값도 당연히 I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 문제에 보면 각 저항의 값은 R로 모두 동일하고 여기서 보면 다 대칭이죠.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서 I로 들어가면 6분의 I, 6분의 I, 6분의 I, 6분의 I, 6분의 I, 6분의 I로 6분의 I 이렇게 나간다는 걸 알 수 있고 I로 들어가면 6분의 I, 6분의 I, 6분의 I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I로 빠져나갈 때도 6분의 I, 6분의 I, 6분의 I, 6분의 I, 6분의 I, 6분의 I로 이렇게 전류가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6분의 i로 빠져나가고 6분의 i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흐르는 전류의 값은 6분의 i 더하기 6분의 i는 총 3분의 i만큼 흐르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리고 여기서 회로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회로 문제를 어떻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바꿀 수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이런 건 뭐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 감이 잡히게 되는데, 일단 이것도 똑같아요. 이 복잡한 이 무한 저항을 쉽게 바꾸려고 하면, 일단 전압이 있고, 여기 AB 사이의 저항이 R이죠. 이렇게 이 부분을 그려주면 R 이렇게 되고, 이 R 부분을 뺀 나머지 이 복잡한 이 부분의 합성 저항을 R'이라고 하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일단 그럼 여기서 A, B가 그럼 이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이 들어가서 A로 들어가서 B로 나와서 이렇게 가고, 그리고 나머지 복잡한 부분을 R'이라고 하면 이걸 병렬로 생각해 주실 수 있어야 해요.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회로를 바꾸실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것처럼 이 A, B 사이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3분의 i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R에 걸리는 V의 값은, V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 R, 이만큼의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병렬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당연히 3분의 IR만큼 전압이 걸리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전체 V 토탈이 뭘까요? V 토탈은 당연히 V 토탈은 3분의 IR이 되겠고, V 토탈은 I 토탈 곱하기 R 토탈이 되겠죠. 그래서 R 토탈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저항값이고, 여기서 I 토탈이 뭘까요? 저희가 I로 전류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I 토탈은 그냥 I가 되겠고, R 토탈은 여기에 합성 저항이죠. 이 병렬 구조의 합성 저항은 R'의 합성 저항은 합분의 곱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을 풀어주게 되면 I 지워주고 R 지워주고 그렇게 되면 3R'은 R 플러스 R'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R'은 2분의 R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B 사이에 이 저항을 뺀 이 나머지 복잡한 이 얽혀있는 저항들의 합성 저항이 R'인데, 그 R' 값이 2분의 R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R을 포함한 이 전체의 합성 저항은 뭐 여기 이걸 구해주시면 되죠. R'은 2분의 R이니까 합분의 곱, 병렬의 합성 저항, 합분의 곱, 합 R 더하기 2분의 R분의 곱, 2분의 R 제곱이라고 하면 2분의 3R분의 2분의 R 제곱은 6R분의 2R 제곱하면 3분의 R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한 저항의 합성 저항은 3분의 R이 되고요. 여기서 답을 구해보면 4번이 되겠네요. 네. 그럼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히 많은 저항들을 하나의 저항으로 바꿀 때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흘렀다면 바꾼 저항의 크기는, 이 문제가 의미하는 바가
이 전체 이 무한 저항의 합성 저항을 구하라는 문제죠. 여기서 중요한 게 좀 트릭을 걸어놨는데 이 R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 R은 쭉 이렇게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꾸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간단하게 바꾸면 문제를 뭐 쉽게 풀 수 있게 바꾸면 이게 R이고 이 R이고 원래 R이 여기 있었죠. 근데 이걸 여기로 옮겨도 똑같다는 걸 아셔야 해요. R, ER, R, ER 이런 식으로 이걸 이렇게 바꾸실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이 AB 보면 이거 병렬이죠. 이게 병렬이죠. 이렇게 병렬에서 이걸 대칭성에 의해서 이걸 그냥 여기다 옮겨줘도 무관해요. 이런 거는 뭐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뭐 알게 될 텐데 일단 뭐 이렇게 바꾸고 풀어봅시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복되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반복되는 구간 여기서 보면 반복되는 구간이 이 R, ER, R, ER 이게 쭉 반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이 큰 이 무한 저항 이거의 합성 저항을 A라고 해봅시다. 당연히 이것도 이 전체도 A가 되겠죠. 네. 이 전체의 저항도 A가 되고 이것도 A가 되겠죠. 뭐 물론 이것도 A가 되겠죠. 근데 저희는 문제를 뭐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전 A라고 해봅시다. 그럼 전체 합성 저항은 이 전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합성 저항의 값은 A죠. A는 뭐가 될까요? 이 회로를 이거를 A라고 했을 때 이 회로를 간단히 해봅시다. 여기 R로 들어가고 여기 A와 ER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이 회로를 간단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거의 합성 저항을 구한 게 전체 A라는 거니까 이걸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의 합성 저항이 뭘까요? 일단 이게 병렬 구조니까 이거의 합성 저항은 합분의 곱 EAR 그리고 이건 직렬 R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R을 더해 주시면 되겠죠. 통분을 해주면 A 플러스 ER분의 EAR 더하기 R A 플러스 ER 이게 되니까 A 플러스 ER분의 ER 제곱 플러스 3AR이 돼요. 이게 A라는 거니까 양변에 A 플러스 ER을 곱해주면 A 플러스 ER A 플러스 ER은 이거 여기다 A 플러스 ER을 곱해주면 ER 제곱 플러스 3AR이 되게 되겠고요. 그러면 풀어주게 되면 대충 2차 방정식이 나올 것 같죠? A제곱 플러스 2AR은 ER제곱 플러스 3AR A제곱 빼기 AR 빼기 ER제곱은 0 딱 들어맞게 되죠. 그러면 이게 0이 되니까 저희는 A는 ER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합성 저항은 저희가 A라고 define 했으니까 A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는 ER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합성 저항은 ER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 E 사이의 거리는 10m씩 A에서 막대 위까지와 E 사이에서 막대 아래까지의 길이가 5m인 50m의 막대가 있다. 이게 총 50m라는 거고요. C점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총으로 C점을 맞추려고 한다. 총을 쏘는 순간 막대를 낙하시킬 때 C점을 맞추려면 어느 곳을 겨냥해야 하는가? 단 A, B, C, D, E의 반지름은 1m이다. 이게 굉장히 똑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원숭이 문제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냥꾼이 그 원숭이 나무 위에 있는 원숭이를 잡으려고 총을 쏘는데, 총을 쏘는 그 순간 그 소리에 놀라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진대요. 근데 그 떨어지는 원숭이를 그 잡기 위해서는 어디를 겨냥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문제인데,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목표물을 정확히 겨냥을 해야 그 떨어지는 원숭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문제를 보면 총이 여기 있고, 뭐 C라는 공이라고 생각해 보죠. 공이 있고 총을 쏘는 순간 이 C는 자유 낙하를 하게 돼요. 맞죠? 그럼 총을 만약에 이 C 이렇게 겨냥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 총알이 이 C 이 수직선상에 오게 되는 시간을 t초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총알이 이 어느 한 점으로 올 때 걸리는 시간을 t초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여기 어디 있겠죠? 중력이 있으면. 그러면 이 t초 후에 C가 움직이는 거리는 C도 이렇게 t초 후에 C도 자유낙하를 하니까 떨어지게 되겠죠. 이 거리를 S라고 하면 S는 2분의 1 GT 제곱이 되게 됩니다. 총알이 여기 어느 순간에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총알에 중력이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총알에 중력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C를 향해서 겨냥을 하게 되면 총알은 중력이 없으니까 쭉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맞죠? 만약 중력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근데 저희가 이 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2분의 1 AT 제곱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총 이렇게 C를 겨냥하고 썼을 때 이 총알의 Y 방향의 속력을 VY라고 하면 이때 이 거리는 이 거리를 X라고 하면 X는 VYT 만약 중력이 없다고 가정하면 VYT가 되겠죠? 맞죠? 이 총알에 중력이 없다고 하면. 근데 중력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중력이 가지마 하면서 이 밑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GT 제곱만큼 거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거리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중력이 있으면 총알은 당연히 이렇게 가겠죠?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중력이 없을 때, 이게 중력이 있을 때. 중력이 없을 때는 이게 VYT가 되겠죠? 이 거리가. 중력이 있게 되면 이 거리는 VYT 빼기 2분의 1 GT 제곱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말은 결국은 이 두 개의 거리 차가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거죠. 앞서 구했듯이 자유낙하하는 거랑 이렇게 차이만큼이 똑같게 된다는 말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해되시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총을 C에 죄송합니다. 공 C에 정확히 조준을 해야 이게 이렇게 이게 정확히 자유낙하하는 C를 맞출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3번 문제의 답은 C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네, 그럼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아기가 떨어지고 있다. 스파이더맨이 이것을 보고 1초 후 거미줄을 쏘아 아기를 구하려고 할 때 거미줄의 속력의 최소값은 단 빌딩은 매우 높고 거미줄은 일정한 속력으로 나아간다. 중력과 속도는 10m/s 제곱이다. 이라고 한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아기를 구하려고 하면 거미줄이 1초 후에 거미줄이 움직이는 이동 거리와 아기가 떨어지면서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같아야 이 거미줄이 아기를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그걸 수식으로 쓸 때 1초 후 스파이더맨은 이것을 보고 1초 후 거미줄을 쏘았으니까 아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스파이더맨이 그 낙하하는 시간을 t초라고 하면 아기는 그보다 1초 더 먼저 낙하를 했겠죠? 그럼 아기가 이동한 거리는 자유낙하니까 2분의 1 g t제곱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거미줄이 이동한 거리, 거미줄은 자유낙하가 아니라 초속이 있는 거죠. 거미줄의 속력의 지수값. 거미줄의 속력은 일정한 속력으로 나아가니까 거미줄이 이동한 거리는 그냥 v0t 해주면 되겠죠. 그냥 뭐 vt라고 합시다. 이 두 개가 같아야 거미줄과 아기가 만나게 되면서 아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수식을 풀어주면 2분의 1 10 t 플러스 1의 제곱은 vt, 5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은 vt, 5t 제곱 플러스 10t 빼기 vt 플러스 5는 0, 5t 제곱 플러스 10 빼기 vt 플러스 5는 0. 여기서 t값이 이게 식이 성립을 해야 되니까 t값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t값이 존재를 하려면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건데, 이 근이 존재한다는 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t값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0보다 클 때 t값이 존재한다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죠. 이걸 풀어주게 되면 v제곱 빼기 20v 플러스 100 빼기 100, 이게 0보다 커야 되니까 v제곱 빼기 20v가 0보다 크게 되고, 이런 부등식을 만족을 해야 t값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v가 20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이건데,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v는 최소 20m/s 보다는 빨라야 아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문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문제 5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점 마이크가 스피커에서 멀어질 때 스피커가 일정 진동수 이하 음을 내니까 상세 간섭을 느끼지 못했다. 얼마 진동수 이하일까?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파동 문제인데, 일단 여기서 경로차가 1m죠. 1m. 이 일은 상세 간섭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반파장이 홀수배가 되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은 경로차가 그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그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식을 써보면 경로차 1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어야 그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이죠.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 네. 이게 이렇게 돼야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마이크 소리, 여기서 중요한 게 스피커는 소리죠.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V는 F 람다. F는 람다분의 V.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람다분의 1이 2분의 2m 플러스 1이고 V는 340m/s, 소리의 속력 340m/s니까 F는 2분의 2m 플러스 1, 340은 170의 홀수배. 170의 홀수배가 되어야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진동수라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의 최소값은 170Hz니까 170Hz 이하에서는 170Hz 미만에서는 상세 간섭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네,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자의 주기를 구하여라. 진자의 질량은 m이고 용수철 상수가 k이고 진자의 길이는 l이고 증력 가속도는 g이다. 단 조금 당겨서 진동시킨다. 그래서 보게 되면 m이고 k이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조금 당겨서 진동시킨다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 세타가 굉장히 작아요. 만큼 당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이 당긴 만큼의 길이를 x라고 한번 하게 되면 여기서 용수철이 압축이 되니까 용수철에서는 이 오른쪽으로 kx만큼의 힘이 작용하게 되고, 맞죠? 그리고 또 중력에 의한 mg sin 세타, 여기가 지금 밑으로 mg, 이게 mg 코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 mg 사인 세타만큼 이쪽으로, 엄밀히 말하면 이거에 대한 수직으로 작용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세타가 매우 작다고 했으니까 실제로도 여기 있는 m이랑 조금 여기 움직이는 m이랑 수평은 아니겠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단 조금 당겨서 진동시킨다고 했으니까 이 kx도 오른쪽으로 수평 방향으로 kx만큼 작용하고, 그리고 이 mg 사인 세타도 수평 방향으로 mg 사인 세타만큼 작용을 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세타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식은 kx 더하기 mg 사인 세타는 복원역식이 뭐죠? m 오메가 제곱 x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x를 이렇게 지우면 좋을 텐데 여기서 지울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x 밸류가 있는데 여기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아까 정의했듯이 여기 움직인 거리를 이만큼 x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그래서 사인 세타는 길이 l분의 x.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주게 되면 kx 더하기 l분의 mgx는 m 오메가 제곱 x. x 지워줄 수 있겠죠? 그리고 m도 지워주면 m분의 k 더하기 l분의 g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인 거 아시죠? 는 t 제곱분의 4파이 제곱. 그렇기 때문에 t 제곱은 4파이 제곱분의 m분의 k 플러스 l분의 g. 그래서 루트 씌워주면 t는 2파이 루트 m분의 k 플러스 l분의 g분의 1. 이게 된다는 거죠. 네. 여기서 답을 골라보면 똑같은 게 2번인가? 네,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네, 그럼 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과 지구에서 질량이 m인 공을 비스듬히 지표면과 세타의 각도로 v0의 속도로 던진다. 달에서 공의 운동을 촬영해서 다른 속도로 재생시켰을 때 오른 것은 달에서의 중력과 속도는 지구에서의 6분의 1배이다. 일단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v0고 각이 세타가 되는데 그러면 수평 방향의 속도는 v0 코사인 세타, 수직 방향의 속도는 v0 사인 세타가 되고요. 여기서 식을 일단 이건 지구 경우고요. 그 식을 세 가지를 세워줄 수 있는데 일단 변이는 갔다 왔다를 기준으로 하면 갔다 왔다의 변이는 0은 v0 t 빼기 2분의 1 t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t를 없애주면 t는 2v0 사인 세타 g분의 2v0 사인 세타가 되고요. 두 번째 식은 이 수평 방향의 거리를 구할 건데 수평 방향의 거리는 일단 L은 이 시간 곱하기 x 방향의 속도니까 이거 두 개 곱해주면 g분의 2v0 제곱 코사인 스타 사인 스타가 됩니다. 3번 이 포물선을 그릴 때 최고 높이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 속력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이 v0 사인 스타죠. 는 2a s h 그래서 마이너스 g를 써준 이유는 뭐 제가 윗방향의 속도를 플러스로 잡았으니까 아랫방향의 속도는 아랫방향의 방향은 마이너스로 잡았기 때문에 중력과 속도가 아랫방향이므로 마이너스로 해줬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h는 2g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여기서 정리해보면 t 지구는 g분의 2v0 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t 달은 g분의 12v0 사인 세타가 되겠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그 달에서의 중력과 속도는 지구에서의 6분의 1배라고 했으니까 6분의 1치 여기 넣어줬어요. 여기다. 그리고 똑같이 해보면 L 지구는 뭐 g분의 2v0 제곱 코사인 스타 사인 스타 그리고 L 달은 똑같이 6분의 1 g 넣어주면 코사인 스타 사인 스타가 되고요. H 지구는 20분의 v0 제곱 사인 제곱 스타 H 달은 g분의 3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를 읽어보면 일단 보기를 보면 일단 1번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디오를 6배 빨리 진행시킬 때 질량 m의 물체를 지구에서 여기서 문제 오타난 게 지구에서라는 게 꼭 들어가야 돼요. 비디오를 6배 빨리 진행시킬 때 질량 m의 물체를 지구에서 질량 m의 물체를 지구에서 여기 지구에서 말이 있네요. 다른 건 없는데 다른 거에서 지구에서라는 말이 꼭 있어야 돼요. 네, 일단 이건 비디오를 6배 빨리 진행시킬 때 질량 m의 물체를 지구에서 v0로 던진 그 운동과 같다. 비디오를 6배 빨리 진행시켰다는 말은 그즉슨 6초라는 게 6초라고 하면 원래 비디오에서 6초인 게 1초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달에서 측정한 t의 값의 6분의 1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t 지구랑 같게 되죠. 6, 2 없어지면 2v0 사인 스타. 네, 여기서 t의 값은 1번 조건은 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이 세 개 조건이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6분의 1 해주니까 t 지구랑 t 달이 같게 돼요. 근데 다른 걸 보니까 다른 거는 맞지가 않죠. 이거랑 이게
값이 다르게 되니까 촬영에도 같은 궤도를 그리지는 못해요. 그렇게 쭉 똑같이 하다 보면 5번이 답이 되게 되는데 일단 5번 보기를 한번 볼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비디오를 루트 6배 빨리 진행시킬 때 루트 6배 진행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6초가 1초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지구에서 V0가 아닌 루트 6 V0로 던진 것 같다. 그럼 일단 T 지구를 계산해 볼게요. T 지구는 이 경우에는 V0 대신 루트 6 V0로 집어넣으면 2 루트 6 V0 사인스타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6분의 1을 해준 것처럼 이번엔 루트 6분의 1을 해줘야 이게 빨리 감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이걸 해주면 얼마야? 루트 6 얼마지? G분의 2 루트 6 V0 사인스타가 되게 돼서 같게 됩니다. 일단 1번 조건은 만족시켰어요. 시간은 만족을 시켰고, 그리고 저 일단 또 집어넣어 볼게요. V0 대신 루트 6 V0. 그러면 12 V0 제곱 사인스타 코사인스타 G분의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또 만족을 시키게 돼요. 같죠? 이것도 또 집어넣어 보게 되면 6 V0 제곱 사인 제곱 세타 2G분의 하면 없어지고 3이 되니까 또 같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비디오를 루트 6배 빨리 진행시키고 지구에서 질량 M인 물체를 루트 6 V0로 던지면 이 달에서의 궤도와 궤적과 이 지구에서 던진 궤적이 같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알아둬야 할 포인트는 비디오를 루트 6배 빨리 진행시켰다. 이 말은 즉슨 루트 6초가 1초로 계산이 되었다. 이 말과 똑같은 거가 되겠고, 그래서 중요한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포인트는 그 궤적이 같은가를 볼 때는 T, L, 그리고 높이 이 세 개의 조건을 따져서 같게 되면 그 궤적이 같다고 해서 풀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문제 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공이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점에서 위 공의 장력이 0이었다면 최저점에서는 장력이 얼마이겠는가? 일단 최고점과 최저점에서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최고점이 있을 때 그리고 최저점이 있을 때 여기 실이 이렇게 있고 이게 R이고 여기서 일단 중력을 표시해보면 mg 밑으로 mg 이것도 따로 있는 겁니다. 이건 일단 최고점에 있을 때는 일단 원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힘이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지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힘이 뭔지 찾으려면 그 원의 중심 방향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최고점의 경우에는 원의 이쪽 방향으로 mg만큼이 작용하고 있죠. 원래는 t도 작용하는데 여기선 장력이 0이라고 했으니까 mg만 작용한다고 하면 구심력 역할하는 게 중력이니까 구심력식이 뭐죠? R분의 mv제곱 여기에 속력을 v라고 하면 이게 mg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간단히 우리는 최고점에서의 속력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점의 속력은 루트 rg가 되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속도도 알고 이 공의 높이도 알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이 최저점에서의 공의 속도도 덩달아 알 수 있겠죠. 네, 그럼 구해보면 최고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단 운동 에너지부터 구해봅시다. 운동 에너지는 쉽게 2분의 1 mv제곱 rg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이 높이가 2R만큼이니까 2mgr이 되겠네요. 그만큼이 최저점에 있을 때는 그 높이가 0이 되니까 2분의 1 m v 제곱, v 최저점의 제곱이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어디 보자. m이 지워지고, 그러면 2분의 5rg는 2분의 v 최고점의 제곱. v 최고점의 속력은 루트 5rg가 되겠네요. 그럼 또 여기서 또 똑같이 최저점에서의 구심력 역할을 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잘 생각해보면 아까 최고점에서는 장력이 0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장력이 당연히 존재를 하죠. 위로 t만큼.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t는 뭐 r분의 mv제곱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이게 쓰면 안 되고, 여기서의 합력이 뭐죠? 여기서 중력도 있죠. 아래로는 mg만큼 있으니까 합력은 당연히 윗방향으로 합력이 존재해야 이게 원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밑방향이 더 셌으면 그거는 원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밑방향이 더 셌으면 실이 끊어진다던가 그렇게 되겠죠. 윗방향이 더 세니까 t 빼기 mg는 r분의 mv 최고점의 제곱이 되겠네요. 여기서 v 최고점의 제곱은 5rg니까 대입을 해보면 5mrg, r은 지워지고, 그렇게 돼서 t는 6mg가 되겠네요. 그렇게 답은 여기서 다 보면 4번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물체를 보고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0.3초이다. 시속 90km/h로 달리다가 장애물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마이너스 5m/s 제곱의 가속도로 정지한다. 장애물과 충돌하지 않을 최소 거리는?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단위부터 맞추고 갈게요. 일단 90km/h로 달린다 했으니까 이걸 m/s로 바꿔주면 90 곱하기 10, 100, 1000 해서 60 곱하기 60으로 나눠주게 되면 25m/s가 됩니다. 그럼 일단 운전자가 물체를 보고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0.3초니까 일단 물체를 보고 0.3초 동안은 25m/s로 이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0.3초 동안에 간 거리는 25 곱하기 0.3을 해주면 얼마지? 10분의 3이니까 15 7.5m가 되겠네요. 두 번째, 딱 0.3초 후에 브레이크를 딱 밟게 되면 마이너스 5m/s 제곱의 가속도로 속도가 점점 줄게 되고 그게 곧 0m/s가 될 때까지 그게 충돌하지 않을 최소 거리겠죠? 그러면 이식을 써줍시다. v final 제곱 마이너스 v initial의 제곱은 2as. 이 등가속도 식을 써주면 v final은 0이 될 때 빼기 initial이 25의 제곱은 2a가 마이너스 5고, 우리가 구하려는 거리, 최소 거리, 우리가 구하려는 거리겠죠? 그러면 여기서의 s는 10분의 25 곱하기 25니까 2분의 125m가 되겠네요. 이게 계산을 해주면 62.5m. 그러면 1번과 이 7.5m랑 62.5m를 더해주게 되면 얼마가 되죠? 70m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럼 10번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L인 관의 끝을 불었다. 이웃한 두 공명 진동수가 1500Hz, 2100Hz이다. 음속 V는 340m/s이다. 이때 이 관이 닫힌 관인지 열린 관인지 구분하고 관의 길이를 구하여라. 일단 이 문제에서
이 공식을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보면, 일단 열린관에서의 F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열린관, 이게 열린관이죠. 열린관에서 n이 1일 때는 뭐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겠고요. 그럼 여기가 L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람다 값이 2L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 반파장이 L만큼이니까, 그러면 람다 값은 2L이 되겠고, 여기서 V는 F 람다 식을 써보면 F 값은 람다 분의 V니까 람다가 2L이니까 2L 분의 V가 되겠고, N은 2일 때 똑같이 그려주면, 이번에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겠고요. 이때는 이게 람다죠. 이걸 골이라고 하나, 이걸 마루라 하나, 하여튼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람다니까 람다는 L만큼이 되고 F는 L분의 V만큼이 됩니다. 뭐 이걸 뭐 계속 N3, N4 쭉쭉 하다 보면, 이게 열린관일 때 F는 어디 보자, 2L분의 NV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N은 정수고요. 양의 정수. 그리고 두 번째, 그 닫힌관일 때는 이것도 뭐 똑같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닫힌관일 때는 한쪽이 이렇게 닫혀 있고요. 똑같이 요건 L이고, 그리고 닫힌관일 때는 한쪽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진동을 하겠고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4분의 1 파장만큼이 L이니까 람다는 4L이 되겠고요. 또 V는 F 람다씩 써주면 F는 4L분의 V가 되겠고, 이게 N은 1일 때, 또 N은 2일 때 한번 그려보죠. N은 2일 때는 똑같이 끝은 뾰족하게, 근데 이렇게,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는데 대충 이렇게 진동을 하겠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하나, 둘, 셋, 4분의 3 파장이 4분의 3 람다가 L인 거니까, 맞죠? L이고, 또 V는 F 람다 식에 대입을 해보면 F는 얼마가 되지? 그래서 람다는 3분의 4L이니까 F는 4L분의 3V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그 닫힌관일 때는 이걸 통해서 닫힌관일 때 F는 4L분의, 이게 1이고 3이니까 홀수만큼 이게 커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4L분의 2n 빼기 1 V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일단 이걸 안다는 전제하로 문제를 푸셔야 해요. 만약에 모르신다면 이렇게라도 증명을 할 줄 아셔야 되고, 이런 솔직히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빠르게 푸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외운다기보다는 빨리 익히셔서 외울 정도로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웃한 두 공명수잖아요. 그러니까 뭐 n일 때와 n 플러스 1일 때. 그럼 저는 여기서 1번, 일단 열린관일 때 이 두 이웃한 공명 진동수의 차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저희가 앞에서 증명했듯이 열린관일 때 F는 2L분의 NV잖아요. 그러면 n 플러스 1일 때와 n일 때의 공명 진동수의 차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n 플러스 1 빼기 Fn은
2L분의 n 플러스 1 v 빼기 2L분의 nv는 2L분의 v 값이 나오게 되네요. 네. 그리고 2번 닫힌 관일 때 f는 4L분의 2n 빼기 1v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fn 플러스 1 빼기 fn은 n의 값을 구해줘 보게 되면 4L분의 어디 보자 2n 플러스 1v 빼기 4L분의 2n 빼기 1v가 되네요. 이걸 구해줘 보게 되면 2n은 지워지게 되고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이것도 똑같이 2L분의 v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열린 관이든 닫힌 관이든 두 이웃한 공명 진동수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여기서 두 이웃한 공명 진동수의 차이가 뭐죠? 2100 빼기 1500은 600이 되겠죠. 600은 일단 열린 관이든 닫힌 관이든 둘 다 공명 진동수의 차이가 2L분의 V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는 그 V의 값은 음속의 값은 340이라고 했으니까 L 값을 저희는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L 값을 구해보면 170이 되고 60분의 17m가 된다는 걸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L 값은 60분의 17이면 뭐 일단 1, 2, 5번은 답이 아니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닫힌 관인지 열린 관인지는 어떻게 아냐? 그거는 그냥 일단 여기다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일단 열린 관일 때는 f는 2L분의 nv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보게 되면 2L 값은 30분의 17이니까 nv 17분의 30 이건 또 v 값이 340이니까 는 L분의 170n인데 L 값이 60분의 17에 대입을 해주면 어디 계산을 해볼게요 한번 1분의 170 17분의 170 곱하기 60 n이 되니까 600n이 되네요. 맞죠? 계산 틀린 거 없죠? 60분의 17분의 1분의 170n이니까 네, 계산 틀린 거 없네요. 600n이 되고요. 또 여기다 한번 L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일단 4L 값은 15분의 17이고 분의 2n 빼기 1 곱하기 340이니까 17, 20 뭐였지 되지? 302n 빼기 1 값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 알다시피 n의 값은 정수잖아요. 정수니까 정수인데 이걸 하면 만족이 안 되죠. 1500, 2100이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300의 홀수배는 만족이 되죠. 300 곱하기 5를 하면 1500이 나오고 300 곱하기 7을 하면 2100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n의 값은 여기서 각각 n의 값은 3이고 여기서 n의 값은 4니까 이웃한 두 공명진동수의 차이가 600을 만족하면서 그리고 닫힌 관 이게 이 조건도 만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닫힌 관이 되는 거고요. 관의 길이는 60분의 17m로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1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높이가 매우 높은 탁자에 밧줄이 걸쳐 있다. 이때 시간에 따른 가속도의 그래프로 보는 것은 단 마찰 없음, 공기가 없음, 공기 저항 없음. 제가 이 문제 처음 보고 미적분을 쓰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일단 최대한 그 중학생들한테 맞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그려보면 밧줄이 이렇게 있고 이게 밧줄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죠. 마찰은 없고. 그럼 여기서 일단 나눠볼게요. 이
책상 위에 있는 밧줄과 이 책상에 걸터져 있는 밧줄 두 개로 나눠 볼 텐데요. 일단 이 길이를 책상에 걸쳐져 있는 부분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이 전체 밧줄의 길이를 라지 L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책상 위에 있는 부분의 길이는 라지 L 빼기 L이 되겠죠. 그리고 이 책상 위에 있는 이 라지 L 빼기 스몰 L 부분의 질량을 M 라지 L 빼기 L이라고 하고 이 부분의 질량을 M 스몰 L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저희가 일단 선밀도라는 거를 정의를 해보면 선밀도 람다는 라지 L분의 전체 질량은 또 스몰 m이라고 할게요. m이 되고 이거의 값은 또 이게 되고 이 값은 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뭐가 될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작용하는 중력은 여기 책상 위에 올려진 밧줄의 중력은 이게 움직이는데 그 도움이 될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수직 항력에 의해서 다 상쇄돼 버릴 거니까. 여기서 이 밧줄이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는 중력은 바로 여기에 이 책상에 걸터져 있는 이 밧줄이에요. 여기서의 밧줄의 중력은 m 스몰 lg가 되겠고요. m 스몰 lg만큼이 m 전체 무게 ma가 되겠네요.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a의 값이 스몰 m분의 mlg가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스몰 m은 여기 식에 의해서 람다 라지 l이 되고, 여기서 스몰 mlg의 값은 ml 값을 람다 식으로 고쳐주면 람다 l 스몰 l g 값이 되는데 이게 되겠죠. 그래서 없애주면 결국 a의 값은 라지 l분의 스몰 lg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라지 L은 뭐 변하지 않는 값이죠. 전체 길이니까, 밧줄의 전체 길이니까. 그리고 G의 값도 9.8로 언제나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속도의 값은 이 스몰 L의 값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곰곰이 생각한 게 L의 값은 일단 T에 관해서 변하겠죠. T에 관해서 변할 텐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저희가 만약에 이게 등가속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L은 2분의 1 AT 제곱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등가속도 식이면 이렇게 그냥 쓸 수 있는데 이게 등가속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A의 값도 T에 의해서 변하고 L의 값은 T의 제곱에 의해서 변하는데, 어쨌든 이 L의 값은 T의 무슨 3승이나 뭐 4승에 대해서 뭐 비례하겠죠. 이게 미적분을 통해서 풀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일단 보기를 볼게요. 일단 보기를 보면 일단 저희가 1, 2번은 아닌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 2번은 당연히 말이 안 되고 1번이 아닌 이유는, 일단 만약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나다 보면 밧줄은 모두 이렇게 이 책상 위에 있는 밧줄은 없고 모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의 중력 가속도는 G로 일정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갈수록 일단 이런 평행한 구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건 1번 없고 2번 뭐 당연히 아니고, 저희가 고려해 봐야 할 보기는 3, 4, 5번 중에 하나인데, 일단 뭐 물리적인 좀 그 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있으신 분들은 딱 봐도 일단 좀 3, 5번은, 일단 5번은 아닌 것 같고 3번도 좀 아닌 것 같아서 4번을 고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4번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시간에 대한 가속도의 값이 처음에 여기 별로 변화가 없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확 변하잖아요.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변하는데 일단 4번이 정답이에요. 이건. 왜냐하면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쳐도 t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걸 집어넣어 보게 되면 a는 최소 t의 제곱에 비례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어떤 t의 n승에 의해서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떤 의도로 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직관적으로 이걸 아시면 다행이고 모르시면 제가 그 미적분을 통해서 풀이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대충 봐도 시간이 지날수록 갑자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 변하다가 별로 안 변할 것 같지는 않죠. 3번 같이 이렇게 그냥 일정하게 변할 것 같지도 않고 일단 이 문제는 좀 어떤 의도로 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답은 4번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1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상기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를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중요한 말이 이상기체라는 거죠. 그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누구나 다 알고 있는 PV는 nRT. 이것만 솔직히 잘 알고 있으면 연력학 문제는 거의 다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래프를 보면 일단 1번 A 과정. 이 A 과정을 보면 P의 값은 증가를 하지만 V의 값은 일정하죠. 이게 등합 과정이라고 하나? 네, 등합 과정인데 일단 뭐 PV는 nRT 식을 못 써보면 V는 일정하니까 고려를 안 하고 몰수도 일정하다고 가정을 하고 R도 상수니까 일정하다고 하면 P가 증가하면 당연히 T의 값도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A는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 맞고요. 2번 B 과정. B 과정은 P는 일정한데 등합 과정이죠. P는 일정한데 V의 값이 변화가 있는 경우네요. V의 값이 감소를 하는 경우니까 뭐 PV는 nRT 쓰면 요도 P는 일정한데 V의 값이 감소를 한다. 그럼 당연히 T의 값도 감소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B의 값은 온도가 감소하는 경우고요. 3번 C의 경우를 보면 C의 경우는 뭐 A의 경우 반대잖아요. 뭐 당연히 nRT 쓰면 V의 값은 안 변하는데 P의 값이 감소를 하네요. 이번에. 그럼 T의 값도 감소를 할 거니까 뭐 3번은 온도가 내려가겠고요. 4번 D의 경우를 보면 똑같이 PV nRT 써주고 V의 값이 D의 경우는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P는 일정한데 V의 값이 증가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T의 값도 증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A와 D 과정에서 온도는 올라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18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한 가속도로 이동하는 기차 위에서 단진자의 운동 모습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하였다. 일단 단진자 운동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평형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일단 여기선 기차가 A만큼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해놨는데 일단 이 기차가 정지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차가 이렇게 있고 정지해 있을 때 단진자가 이렇게 있고 단진자가 있을 때 가만히 이렇게 단진자를 놓아두면 딱 이때 mg와 t가 평형을 이루게 되겠죠. 단진자는 중요한 점이 이 평형이 되는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적이게 운동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툭 건드려주면 뭐 이런 식으로 단진자 운동을 하겠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 평형점을 기준으로 대칭적이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기차가 A만큼 오른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때 평점은 좀 왼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겠죠. 그 이유는 바로 관성력 때문인데 오른쪽으로 A만큼 가속도가 있을 경우 관성력은 그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관성력 MA만큼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좀 기울어진 채로 왼쪽으로 MA, 중력 MG, 그리고 CL 뭐 이걸 세타라고 하면 장력 T, 이 세타만큼 기울어진 곳에서 평형을 이루게 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평형점을 기준으로 대칭적이게 이렇게 움직인다 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울어졌지만 이 선을 기준으로 평형점인 이 선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기울어진 채로 툭 건드려주면 단진자 운동을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이거와 이거의 다른 점은 그냥 이거를 세타만큼 기울어준,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다른 점은 그냥 이 단진자를 세타만큼 기울어진 게 이거예요. 맞죠? 이것도 똑같이 단진자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 보기를 한번 보죠. 일단 저희가 지울 수 있는 보기가 있어요. 바로 1번은 안 되고, 왜냐? 이건 기울어져 있지 않잖아요. 1번은 아니고 3번도 이건 말이 안 되고, 그럼 저희가 고를 수 있는 보기가 2, 4, 5번인데 근데 단진자 운동은 5번처럼 이렇게 막 이쪽은 간격이 짧고 이쪽은 간격이 멀고 이렇게 대칭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단진자 운동은 무조건 대칭적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답이 아니고, 근데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게 2, 4번인데 여기서 문제 오류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문제 오류가 좀 많다 보니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돼요. 2번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부분의 간격이 짧고 이 부분의 간격이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단진자 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고로 높이 있을 때 속력이 0이 되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니까 이때 속력이 0이 되고, 이때 가장 최저점에 있을 때 속력이 가장 맥시멈이 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하였다. 이 말은 즉슨 저희가 알다시피 이 최고점에서 속력이 가장 낮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고점 이 근방에서 사진을 찍게 되면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좁게 되겠죠. 왜냐 하면 속력이 여기보다 이 밑에보다 낮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 요거랑 요거 둘 사이는 간격이 넓어야 돼요. 왜냐, 여기 세타만큼 기울어진 곳에서 이 부분이 최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속력이 여기 속력보다 더 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하게 되면 여기 간격보다 여기 간격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은 다 일정한 간격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진자가 아닙니다, 이건. 네. 그렇기 때문에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럼 다음 문제 1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얼음을 섞을 때 섞은 후에 열량이 가장 큰 그래프를 골라라. 이렇게 보기가 있고요. 물과 얼음은 각각 10ml입니다. 여기서 열량이 가장 큰 그래프를 골라라. 열량이 가장 큰 그래프를 골라라는 의미는 여기 평형점에서의 온도가 가장 큰 걸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뭐 2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뭐 3번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구간이 있어요. 4번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평형이 되는 구간. 근데 여기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얼음이고 얼음이죠. 얼음이 온도가 올라가서 이 평형이 되는 점, 이 점이 의미하는 게 얼음이 물로 변하게 되면서 얼음이 물로 변하게 되면 그 융해열 흡수라 하나요? 그 융해열 그 화학에서 배우죠. 막 융해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이 점은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일정하게 된다. 이 구간은 얼음과 물이 공존을 하게 됩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이에요. 이 변화는. 그리고 다시 2번 같은 거 보면 다시 여기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는 이 구간은 물만 있는 구간. 그러다가 이렇게 물과 만나게 돼서 온도가 평형이 이루게 되는데, 이 경우는 물일 때의 온도니까 0도씨보다는 무조건 높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여기서는 0도씨보다는 무조건 높다. T값이 0도씨보다는 무조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프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른 걸 보면, 뭐, 3번 같은 거는 물이 오히려 얼음이 되는 과정이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온도가 낮을 거고, 뭐 4번이나 뭐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답이 될 수가 없고, 열량은 언제나 같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상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열량식이 Q는 CMT에서 열량이 가장 높으려면 T 값이 높아야 되겠죠? 물과 얼음 뭐 둘 다 10ml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됩니다. 뭐 다음 15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A인 원형 고리에서 X 위치에 작용하는 힘 F와의 관계는 여기서 문제에서 안 나온 게 있는데 일단 이렇게 그림이 생긴 게 아니라 그림이 이렇게 원형고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원형고리는 양전하고 X의 어떤 점전하가 위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쿨롱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X의 위치가 이 0인 지점에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X 이 양전하가 0인 지점이 있으면 뭐 당연하겠지만 이 힘을 안 받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힘이 모두 상쇄가 되어서 안 받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원형고리에 그 일정하게 그 전하가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여기 있는 점전하가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점전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점전하는 이 양전하의 이쪽 방향으로 쿨롱 힘을 줄 거고 여기는 또 대칭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여기 밑에 있는 점전하는 또 이 양전하한테 위로 똑같은 힘만큼 주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 여기 있는 점전하는 이 방향으로 또 F만큼의 힘을 준다 하면 또 여기 반대쪽인 이 점과 반대편에 있는 여기 있는 점도 이 방향으로 또 똑같은 힘인데 반대 방향으로 F만큼의 힘을 줘서 결국은 여기 있는 힘이 모두 상쇄가 되어서 여기 가운데 있는 X가 받는 힘은 0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X가 무한대에 위치해 있을 때 막 무한대에 위치해 있으면 뭐 그냥 쉽게 뭐 쿨롱 힘은 K 곱하기 R 제곱분의 Q인데 R 값이 뭐 무한이 된다고 생각을 해줘도 되니까 R 값이 만약 무한이 되면 당연히 쿨롱 힘도 0에 수렴을 하게 되겠죠. 0에 수렴을 하게 되니까 R 값이 무한이 돼도 쿨롱 힘은 0이 되게 됩니다.
x가 받는 힘은 0이 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기에서 뭐 바로 답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 1, 2번은 r값이 0일 때 0이 아니니까 지울 수 있고 3, 4, 5번 중에서는 뭐 r값이 무한일 때 0인 값을 찾아보게 되면 답은 5번밖에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됩니다. 네, 이번 동영상은 15번까지만 할 거고 아마 다음 동영상에서 16번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